여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거짓으로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 아내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부부는 금실이 좋아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아내는 세상 끝까지라도 저를 구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을 믿다가 무너지고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혹시 내 곁에 사람은 괜찮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탈락, 어머니의 제안과 아내를 향한 믿음, 모든 것은 아내의 병원 진단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분, 부인께서 담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담낭염이 심해서 담낭 절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면 입원비 포함해서 대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도시에서 전세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500만 원 남짓?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혹시 시골에 있는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지키신 집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사시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시골 읍내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어머니께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그런 집을 팔아달라는 제 부탁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집을 팔 수는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무슨 부탁이신데요, 어머니? 내 아내한테 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말해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거짓으로 암에 걸렸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보기엔 내 아내가 너무 계산적이야.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명절에 한 번도 우리 집에 같이 내려온 적이 없잖니. 항상 친정만 가지.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 작년에 내가 허리 다쳐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니? 출근길에 죽 한 그릇 놓고 가고는 저녁 때나 들어왔잖아. 어머니, 그건 안 해도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아들아, 어머니 말이 틀렸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아이가 너를 버린다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자. 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해봐라. 수술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봐라. 2천만 원이요? 그래. 위암 3기면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2천만 원은 좋게 든다고 하더라. 그 정도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해봐라. 내 아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면
그 아이도 분명 내 집을 팔아서라도 널 살리려고 할 거다. 그럼 어머니가 기꺼이 집을 팔마. 우리 집이 시세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2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이면 내 수술도 하고 아내 수술비도 낼 수 있지.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널 버린다면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고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황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뒀고 제 생일이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곤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는 둘이 손잡고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께서 우리 아내를 오해하고 계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약속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를 끝까지 지킨다는 걸 확인하시면 다시는 아내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약속한다. 어머니가 틀렸으면 정말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아내가 믿을 만큼 진지하게 말해야 할 텐데.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했을 때 저는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달락 거짓 고백과 변해가는 아내. 여보, 나 병원에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병원? 어디 아파? 감기야? 아니, 위가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뭐래? 의사 선생님이 위암이래. 3기라고 했어. 빨리 수술 받아야 한다고.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 거기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하대.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암? 당신이? 3기라고? 2천만 원? 응. 암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도 빨리 해야 하고 항암도 여러 차례 받아야 한대.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은 각오해야 한다고.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람이나 슬픔이 아니라 뭔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천만 원.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만 2천만 원이야? 응,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렇다고 했어. 그 후에 재발하면? 또 치료받으면 얼마나 들어? 위암 3기면 5년 생존율이 얼마야?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수술부터 해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밤 아내는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어떡해. 2천만 원이래. 아니, 그것만으로 끝날 리가 없잖아. 위암이면 재발하면 또 치료해야 하고 입원비, 간병비. 몇 천만 원도 모자랄 거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딨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빼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놀라서 그런 거겠지. 진정하면 분명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볼게 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면 돈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면 응, 그래 하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 어떠니? 요즘 돈 마련하느라 바빠 보여요. 매일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아들아, 정신 차려라. 어머니는 내 아내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제 옆에서 TV를 보다가도 제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요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제가 기침만 해도 약 먹었어? 라고 물어보던 아내가 이제는 제 기침 소리에도 무반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가 봐도 내 아내는 널 떠날 생각인 것 같다. 어머니가 직접 가서 진실을 말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내가 곧 방법을 찾아올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누군가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뒤에 장모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모님이 갑자기 오신 걸까요? 해시태그 3단락 이혼 협의서와 무너지는 신뢰 약 1800자.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위, 내가 병원에 알아봤어. 위암 3기면 5년 생존율이 50%도 안 된대. 그것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 다 제대로 받았을 때 얘기고. 요즘 암 환자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초기 치료비만 2천만 원이고 재발하면 또 수천만 원씩 들어가. 끝이 없어. 장모님, 가만히 들어봐. 나도 처음엔 우리 딸한테 끝까지 남편을 지키라고 했어.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요즘 세상에 암 치료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웃집에 암 걸린 사람 있었는데 치료비로 집까지 날렸어.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결국 사람도 잃고 돈도 다 날리는 거야. 우리 딸도 이제 30대 중반이야.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사위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딸 인생도 생각해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제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사위,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엄마야. 내 딸이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미망인 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차라리 지금 깨끗이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그때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협의서. 제가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힘들겠지만 노력해보자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게 건넨 것은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간병하다가 혼자 남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지키겠다고 한 그 말은?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잖아요. 위암 3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당신 아프다는 거 알고 2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있으면 바보라고. 인생 망친다고. 요즘 세상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치료해도 또 재발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잖아요. 저도 당신이 제 앞에서 점점 나빠지는 거 보기 싫어요.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이혼 협의서 보면 알겠지만 현금은 반반 나누고 차는 사위가 가져가. 집은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건 우리 딸 명의로 해줘. 저는 황급히 이혼 협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은 반으로 나누고 차는 제가 가져가지만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집은 전부 아내가 가져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집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야. 차는 팔아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고. 이게 공평하게 나눈 거야? 아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집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 부모님,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모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나중에 제가 모셔야 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시부모님이랑 절대 못 산다고 했잖아.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내려갔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사달락 추악한 본색과 어머니의 메시지. 장모님이 발끈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딸 마음도 모르고 우리 딸이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래, 사위가 서명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법원에 가자. 이혼 소송하자고. 소송을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못 가져가요. 법원에서 공정하게 나누라고 할 텐데요. 장모님이 비웃었습니다. 법원? 좋아.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도 넘어. 사위,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 위암 3기가? 그 사이에 병원비는 누가 대? 우리 딸은 법적으로 이혼 전까지는 배우자지만 사실상 남이야. 한 푼도 안 낼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설령 사위가 살아서 판결을 받는다 해도 결국 나눠 가질 것 반반 나누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500에서 1000만 원 들어.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제안 받는 게 사위한테도 이득 아니야? 병원비 2천만 원도 필요하잖아. 시간 끌면 끌수록 사위만 손해야. 그리고 하나 더. 장모님이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우리 딸이 사위. 병원비 한 푼이라도 대줄 것 같아? 법적으로 이혼 전까지는 부부지만 사실상 남이야. 사위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 상황에서 소송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겠어?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명 좀 해줘요. 이게 서로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힘들긴 누가 더 힘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그때도 이렇게 할 거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만약 제가 암에 걸린다면 전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먼저 말할 거예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요? 제가 아침마다 사랑해라고 말하던 사람이,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집 내놓았다. 부동산에서 2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어. 이 돈이면 수술비 충분하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 사신 집을 파신 거였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집이었지만 어머니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무슨 문자가 왔는데. 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본 거였죠. 시어머니가 집을 판다고? 2억 5천만 원? 장모님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 그럼 사위 수술할 수 있겠네? 그런데 장모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시어머니는 그럼 어디서 사실 건데? 시골에 집 한 채뿐이잖아?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을 팔면 설마 우리 집으로 오시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 나 시어머니랑 절대 못 살아. 그분 와서 같이 살면 나 미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파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좋아. 사위 수술은 할 수 있게 됐네. 그럼 우리 딸 집 가질 이유가 더 생긴 거야.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면 결국 우리 딸 집으로 오실 거 아니야? 근데 이혼하고 나면 그 집은 우리 딸 거니까 시어머니도 못 오시지. 완벽하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2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내가 가지면 시어머니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집 한 채 있으면 재혼할 때도 조건이 좋아지잖아.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입 밖으로 낸 재혼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혼? 벌써 재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러려고? 장모님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자, 이제 결정해. 순순히 서명하고 빨리 끝낼 거야? 아니면 법원 가서 몇 달 동안 싸울 거야? 사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하면서 병원비 쓸 돈도 없어질 텐데, 2억 5천만 원 있어도 수술비 2천만 원 쓰고 변호사 비용 1천만 원 쓰면 얼마 안 남아. 아내가 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것만 해줘요. 제가 새 출발할 수 있게. 이게 저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2억 2천만 원짜리 집 이것만 주고 가요. 선물.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내는 제게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선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위. 사위도 편하게 가야지. 저는 이혼 협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 을 쪽에 서명하면 돼요. 2억 2천만 원 주는 쪽이 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을란이 아니라 감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반대로 서명한 거잖아요. 이러면 내가 당신한테 2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주는 게 돼요.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혼 협의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해. 죽을 사람이 뭘 믿고 이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당신들 말대로 법원 갑시다. 소송합시다. 제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싸워볼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환자분 수술 날짜 잡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환자분 담낭 수술 말이에요. 담낭 절제술요? 담낭 수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환자분 부인 말이에요. 담낭염으로 수술 예정이시잖아요. 입원비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언제 오실 건지 정해야 해서요. 안 그러면 다른 분한테 수술 날짜 넘어가거든요. 아내가 황급히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저예요. 수술 안 할래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환자분, 담낭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빨리 수술 안 받으시면 괜찮다니까요. 끊을게요.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달락 진실의 순간과 복수의 시작.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담낭 수술이라고 했어? 당신 위암 아니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위암이 아니야. 아무 병도 없어. 애초에 아픈 건 당신이었잖아. 담낭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었고 내가 어머니한테 집 팔아달라고 한 것도 당신 수술비 350만 원 때문이었어.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어머니께서 시험해 보자고 하셨어.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리면 당신이 어떻게 할지. 난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라면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당신이 350만 원 수술비 때문에 걱정할 때 나는 어머니한테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2주 만에 이혼 협의서를 들고 왔어. 그것도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2억 2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내가 죽어가는 동안 당신은 재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위암 3기에 2천만 원이라면서. 누가 그런 남편을 평생 책임져. 요즘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 책임?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지? 서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나. 그건 형식적인 말이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적인 말. 그래, 당신한테는 그랬나 보네. 근데 나한테는 진심이었어. 난 당신이 350만 원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자 어머니한테 2억 5천만 원짜리 집까지 팔아달라고 했잖아. 그게 사랑 아니었어?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 딸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 팔아서 수술시켜줄 거 아니었어? 350만 원도 큰 돈이야. 저는 장모님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암 환자한테 2천만 원 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잖아요. 치료에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35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담낭 수술에도 재발할 수 있어요. 그건 위암 얘기잖아. 담낭은 달라. 350만 원이면 완치돼. 똑같아요. 장모님 논리대로라면 병원비는 다 낭비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소송하는 동안 한 푼도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는 사이인데 제가 왜 아내 수술비를 내야 해요? 장모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놀라서 그랬어. 2천만 원이라는 돈에 겁먹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내 수술비 350만 원만 내줘.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 진짜 마음은 이미 다 봤어. 내가 위암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뭐 했어? 이혼 협의서 들고 온 게 미안해서야? 2억. 2천만 원 달라고 한 게 미안해서야? 재혼 계획까지 세운 게 미안해서야? 여보, 이혼해.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위암 환자는 버려도 되는데 담낭염 환자는 왜 안 버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협의서는 당신이 망쳐놨잖아. 새로 쓰면 되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공정하게. 법대로. 당신이 아까 말한 대로 법원 가자고. 그게 좋겠어. 장모님이 다급해졌습니다. 잠깐 사위.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다시 이야기해보자.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 딸 수술비 350만 원만 내주면 돼. 아께는 법원 가자고 하셨잖아요. 소송하는 동안 한 푼도 안 낸다면서요. 걱정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오늘 대화 내용 다 녹음했어요. 뭐? 당신들이 한 말 전부. 위암 환자는 버려야 한다는 말, 2천만 원은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소송 질질 끌면 어차피 죽을 거라는 말, 재혼 준비하던 것, 2억 2천만 원 집을 억지로 가져가려던 것까지 전부. 이거 법정에 제출하면 당신들한테 얼마나 불리할지 알아요.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제 휴대폰으로 녹음한 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배우자를 버리려 한 증거니까요. 사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 두 사람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 제 집이니까 당신들이 나가야죠. 2억 2천만 원 전세 계약도 제 명이니까요. 잠깐 여보. 우리 대화 좀 더 하자. 할 말 없어요. 법원에서 봅시다. 재산 분할 소송 제대로 해봅시다.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럼 내 수술비는? 당신 어머니가 집 팔아서 준비한 2억 5천만 원은? 그 돈으로 내 수술 350만 원만 내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암 걸리면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한테 350만 원이라는 큰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한 말이야.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요. 2천만 원은 아까웠지만 350만 원은 안 아까워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당신 본색 똑똑히 봤어요.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딸 죽으라는 거야. 담낭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나. 제가 죽으라고 했나요? 수술 받으세요. 장모님이 350만 원 내시면 되잖아요. 요즘 집 한 채 팔면 몇 억씩 하던데요. 우리 집은 전세야. 무슨 돈이 있어. 저도 없는데요. 어머니께서 집을 파시려고 한 건 제 아내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왜 수술비를 내야 해요? 당신들 말대로 이제 남이잖아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죠. 참, 그리고 하나 더. 아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 당신한테 선물 줄게요. 당신이 원하던 것. 무슨 선물?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지난 2주 동안 친구들이랑 나눈 카톡 내용이 들어있어요. 남편이 위암 걸렸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 그중에 친구들이 빨리 재산 정리해라. 병원비 대지 마라.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먼저 확보해라. 이런 조언한 것도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당신 휴대폰 비밀번호 내 생일이잖아요.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백업해뒀어요. 아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버리려고 했는지, 2억 2천만 원을 빼돌리려고 했는지 증명하는 증거로요. 그럼 재산 분할도 당신한테 불리하게 될 거예요. 장모님이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이게 복수야. 저는 장모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복수 아니에요. 정당방위예요. 당신들이 먼저 저를 죽어가는 사람 취급하면서 2억 2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제 걸 지키는 것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바보같이 아내를 믿었어요. 어머니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사람을 믿은 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어머니가 계약 안 했다. 그냥 그런 척만 한 거야. 내 아내 반응 보려고. 진짜로 2억 5천만 원에 팔 생각은 없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싸울 거예요. 법적으로.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제대로 반반 나눌 거예요. 잘 생각했다. 어머니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어머니 친구 아들이 가사 전문 변호사거든.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창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 하자고. 2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서에 함께 도장을 찍으며 우리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조건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돈이 있을 때만 함께 하자는 약속.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숲의 새, 큰 재난이 오면 각자 날아간다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오래 앓는 환자 곁에는 효자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50만 원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팔려고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공정하게 나눠졌습니다.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반반으로 나눠 각자 6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기 때문에 계약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며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카톡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님도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에서 버리려 한 것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다시 제게 줘야 했던 거죠. 아내는 결국 친정에서 돈을 빌려 350만 원으로 담낭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가 새로 얻은 월세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6천만 원의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아서 8천만 원으로 작은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황혼 이혼이나 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다고요. 병원비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공정하게 나눠졌습니다.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반반으로 나눠 각자 6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기 때문에 계약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며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카톡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님도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에서 벌이려 한 것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다시 제게 줘야 했던 거죠. 아내는 결국 친정에서 돈을 빌려 350만 원으로 담낭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가 새로 얻은 월세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6천만 원의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아서 8천만 원으로 작은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황혼 이혼이나 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다고요. 병원비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가도 정작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닌 겁니다. 제 아내는 350만 원 수술비 때문에 고민할 때 저는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2천만 원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2억 2천만 원을 챙겨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35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심지어 2억 5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짜 사랑은 계산합니다. 이 사람한테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재산은 얼마나 남기나를 따집니다. 옛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부귀는 나눌 수 있어도 환난은 함께하기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곁의 사람은 정말로 어려울 때도 함께할 사람인가요?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기꺼이 도와주는지.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350만 원을 기꺼이 쓸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2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2억 5천만 원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부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정작 필요할 때 350만 원을 선뜻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 100번 약속하는 것보다 정작 2천만 원이 필요할 때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배우자입니다. 저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과 2억 2천만 원의 반인 6천만 원, 그리고 깊은 상처를 대가로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위암에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내는 저를 버리고 2억 2천만 원을 들고 떠났을 것이고 저는 홀로 병마와 싸우다가 외롭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미리 보여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아들아, 어머니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면서 다시 제 인생을 꾸려갈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중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볼 것입니다.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35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제게
2억 5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합니다. 진짜 사랑은 350만 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2천만 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2억 2천만 원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이 제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배우자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